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여자이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33살 남친이 있습니다. 지난주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양가 집안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견을 구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일단 저희의 상황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제 명의로 된 7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금이 2억 정도 남은 상태이고 월세를 놓아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로 대출금을 갚는 중입니다. 제 명의로 된 차를 소유하고 있고 월급과 월세를 포함해서 세후 월 500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계시고 빚 없이 서울에 자가와 차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체능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 20대 때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유학생활로 보냈습니다. 반면 남친은 서울 회사 근처에 자취를 하고 있고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차를 남친이 끌고 다니고 세후 350 정도 벌고 있어요. 부모님 노후 준비는 완벽하진 않지만 전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고 남친은 현재 연구원으로 미래의 교수직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친은 현재 5천만 원을 모아두고 부모님께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실 예정이라 총 1억 정도를 가져올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껏 모아놓은 돈과 아버지의 도움으로 재작년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결혼 자금으로 따로 모아놓은 목돈은 없는 상태지만 남친이 해오는 만큼 똑같이 부모님께서 1억을 지원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상견례 때 신혼집 얘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친 쪽에서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말을 꺼내왔거든요. 저와 제 부모님은 제 명의의 아파트가 결혼 전에 마련을 해놓은 거기도 하고 부모님의 지분이 더 많은 상황이라 신혼집으로 쓰기보단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친 부모님께서 이미 집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렵게 새로 신혼집을 알아보냐. 둘이서 가져오는 2억으로 대출 다 갚고 명의도 공동명의로 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은 새 주거 있는 걸로 알아서 돌아가는 거라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갚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거기다 남친이 1억을 보태고 공동명의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실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는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거나 그도 아니면 대출이라도 끼고 오면 같이 갚아나가는 걸 원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비 시가 쪽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좀 상하신 상태이고요. 거기다 남친 쪽에서 본인 아들이 미래의 교수가 될 거라며 저와 비교 아닌 비교를 하시며 저를 까내리셔서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남친에 비해 공부끈은 짧은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굳이 공부에 매달리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스타일이라 원하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천천히 준비 중이라 정년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상견례가 좋지 않은 분위기로 끝이 났는데 이후 아버지가 네가 좋다면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말리진 못하겠지만 탐탁치 않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저도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라 남친한테 시간을 좀 갖자 하고 통보한 후 연락이 와도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견례로 정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상견례 때 본인의 어머니가 저를 까내리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말리지 않는 걸 보니 결혼을 하게 되면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런 식으로 직접 듣고 나니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속이 좁은가 싶기도 하고요. 아마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마주할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끔한 조언을 들으면 정신이 차려질까 싶어 글을 올려보네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의견을 남겨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들을 전부 읽어보았는데 심장이 차가워지는 느낌이네요. 남친의 교수직에 관해 많이 말씀들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쪽 사정을 잘 몰라서 당연히 나이를 먹으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남친도 항상 그렇게 말했었고 자부심도 있었기에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남친이 교수가 되건 안 되건 저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말씀도 하시던데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다 했더니 부모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굴려봐라 하시며 시드머니만 해주신 거라 대출이 있는 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집은 따로 매매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계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 쪽에서 반반 결혼을 했으면 좋다고 하셔서 지원을 주려 1억만 하기로 했던 건데 따지고 보면 반반 결혼도 아닌 거죠. 연애 초기 때 옷 하나에 수백만 원을 쓰던 저에게 기념일날 무슨 선물을 해줘야 제가 만족할지 모르겠다 걱정하고 고민하는 남친을 보며 어느샌가 그 옷들을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입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옷들을 꺼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네요. 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 어릴 때부터 잘 때도 씻을 때도 한 번 빼본 적 없는 엄마가 사주신 명품 목걸이를 알아보시며 그런 건 그 나이 땐 사치다. 내 나이 정도나 돼야 사서 낄만한 거다. 하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에겐 일상이었던 것이 남친에겐 아니라는 것을 알고 숨기려고 노력했던 제 모습들이 어쩌면 오래전부터 머리론 알고 있었지만 그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톡으로 헤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오늘 일 끝나고 저녁에 잠깐 얼굴을 보자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라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할 것 같아서요. 그동안 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팩폭을 많이 날려주셔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끝내고 오도록 할게요.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 남자는 지 여친이 예체능 전공이고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 이공계 학위 과정이나 교수되는 과정을 잘 모르는 걸 이용해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학 나왔으면 지금 자기 위치에서 교수는 언감생신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만약 진심이라면 더 큰 문제죠. 33살 먹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머저리니까요. 이공계 학부 석사 졸업하고 연구직군에 있으면서 나이 먹고 다 교수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수가 몇 명이겠나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니 됐습니다. 저런 거 버려요. 두 번째. 집불도 없는 집에서 교수 자리를 따놓은 것처럼 떵떵거리는 게 국룰인가요? 점점 애들 줄어들고 대학도 줄어들 건데 이미 있는 교수들도 정년까지 가긴 힘들 겁니다. 쓰니 남친이 꿈꾸는 장밋빛 미래가 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쩌다 교수가 된다고 쳐도 쓰니한테 좋을 건 없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못 모르고 결혼했는데 앞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만 계속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다 잘 안 되면 결혼 잘못한 탓이라고 욕만 듣고. 부디 안전이별하세요. 세 번째. 동창이 국립대 교수라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시간 강사였는데 재계약 안 되니 부끄러워서 잠수를 탔다네요. 현업으로 일해도 정교수까지 얼마나 많은 산을 넘어야 하는데. 참고로 그 동창 지금 학원 강사예요. 네 번째. 뭔가 계산이 잘못되어 있네요. 나중에 교수가 되려는 꿈이 있다고 했죠. 꿈은 꿈일 뿐입니다. 현재 직장과 연결고리도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왜 쓰니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거죠? 처가살이를 할 것도 아니고 진짜 교수라고 하면 뒷바라지는 쓰니가 해야 하는데. 거기다 시어머니 자리가 예비 며느리를 까내리기까지. 이건 시작 전부터도 안 맞는 계산입니다.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여자고 남자고 공동명의라는 건 더 가진 쪽에서 먼저 뱉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덜 가진 쪽에서 공동명의를 운운하는 건지. 주제 파악 안 되고 자존심만 센 집안이랑은 엮이면 힘듭니다. 얼른 정리하세요. 6번째. 무엇보다 글쓴이를 까내리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 같네요. 결혼은 남자가 진짜 교수라도 되면 아주 난리가 나겠구만요. 집불 없는 미래 교수한테도 저 주접인데. 근데 교수가 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잖아요. 지금이라도 파혼하신다니 응원합니다. 7번째. 남자가 지나치게 돈에 환장한 티를 내네요. 여자는 결혼할 때 남자의 능력을 더 보고 남자는 결혼할 때 여자 부모의 재산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더니 딱 그 짝입니다. 남자가 집에서 엄마 잡고 엄마가 집 공동명의로 밀고 나가. 결혼만 하면 처가댁 재산 다 내 거야 하고 말했을 듯 하네요. 뒤돌아보지 말고 끝내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